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5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22개의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보람으로 느끼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오늘 국방뉴스는 이 소식을 중점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6일 야심차게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정말 절실하고 확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우선 급한 것부터 명쾌하게 시정을 해나가면서 지난 12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각 분과위에서 제시하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과제 선정의 기준이 된 것은 자율과 기강, 그리고 장병의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입니다.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방에 몸담고 있는 모든 요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를 만들어 싸워서 즉각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위는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 건의 의견 수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와 군 복무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게 하고 인성과 리더십 교육 등과 연계해 인권과 편의는 보장하되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했다고 혁신위는 강조했습니다.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권고받은 22개 과제를 국회 국방위와 병영문화혁신특위 등과 연계해서 내년 4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혁신과제는 모두 22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22개의 과제는 다시 5대 중점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먼저 그동안 모순적으로 여겨졌던 장병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송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병영혁신 권고안은 장병들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그리고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먼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위해 병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에 기초해 병영생활관을 운영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현재 2등병, 1병, 상병, 병장의 4단계로 이루어진 병사 계급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해 병상호 간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교고지 부대나 이전 예정 부대의 생활관 시설 조기 개선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선행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병상호 간 잘못된 서열 의식에서 발생하는 병영 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영 생활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수용이 아닌 생활 개념의 병영이 될 수 있도록 생활관 개선 및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휴가 면회제도 시행안도 주목됩니다. 전 부대는 병사가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하는 휴가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고 자대 전입 후 신병 격려 외박은 2개월 이내에, 첫 정기 휴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한다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법과 규정에 의한 신상필벌 적용과 간부 리더십 배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휘 체계를 어기는 행위나 부대 단결에 저해되는 행위는 발본색원해 엄중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대장 리더십 진단 시험 등 계급별 리더십 진단을 시행하고 우수 간부를 확보해 병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한 엄중한 신상필벌을 적용하고 간부들의 리더십과 솔선수범을 통해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협약대학 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현재 6,500명을 선발하던 초임장교는
조기 퇴출 제도를 강화해 2025년까지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5,000명 선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입대 병사의 자질과 특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 특기 부여 체계를 내년 3월까지 5개 사단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분소대 전투병 모집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해 정예 요원을 확충한다는 안건도 발표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 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과 함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병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 중에는 복무 부적응자를 조기에 인지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병에 대해선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는데요. 계속해서 박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 복무 중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입대 후 복무 부적응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병무청 심리 검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과 징병 대상자의 검사 시간을 늘려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복무 부적응 장병들을 가려내기 위해 타인이 평가하는 관계 유형 검사를 시행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심 병사 제도는 장병 생활도움 제도로 명칭을 바꿔 간부와의 상담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군 병원에 개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내년에 GOP 대대급으로 확대하고 2017년엔 전 연대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또 병영 내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사각지역에 CC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적용하는 등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격오지 부대에서의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진료를 위해 화상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GOP 대대의 응급구조사 배치, 응급환자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컨트롤 타워 강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항공후송 전용 헬기를 전력화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안전과 더불어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부모와 부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충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병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장병에겐 취업 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이내로 하는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 밖에도 민과 군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장병들의 인성교육과 자기개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대학 학점 인정 제도를 개선해 군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 대학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고 한 학기당 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번 권고안 가운데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과제들도 제시했습니다.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권고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서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재한 기자가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담았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관련 제대별 지휘감독 책임의 한계를 다시 세우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 처리 절차 매뉴얼을 작성해 군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할관 제도는 감경권의 대상과 요건을 강화해 지정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 검찰부로의 관할 이전을 의무화하는 등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선 부대에는 인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현재 50개 대대에서 내년까지 150개 대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1소초 1출판사 자매 결연을 통해 벽오지 독서 카페를 설립하는 등 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과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도 강조됐습니다. 가칭 군인복무기본법과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법령을 제정하고 인권교육 전문 강사를 확충해 인권과 군법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독립성 보장과 조사권, 부대 방문권 등 활동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고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철저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과제들은 앞으로 국방부 검토를 거쳐 세부 시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더 강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7일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밤샘 추모 방송을 내보내며 추모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체제 3년의 분야별 업적을 발표하며 체제 결속을 다졌는데요. 오늘은 김정은 체제 3년을 맞아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해 있었던 이 장성택 처형이 북한 정치 개편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데요. 3년 동안 북한의 정치 권력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저도 사실 그 장성택 처형에 관한 북한이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성과 중에 하나가 장성택 처형을 꼽는 것을 보고 검어부를 떠나서 정말 최고 지도자가 사람을 죽인 거를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 비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살펴본 북한의 체제는 권력 행태는 소위 저들이 말하는 백두산 줄기를 중심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여자들을 가득 끼고 있더라고요. 누이 동생 배다른 누이 중앙당 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왼편에는 소위 백두혈통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최룡해를 얹혀놓고 그래서 혈통 중심의 북한 체계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3년 동안 이 3차 핵실험과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수많은 도발이 또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는 등 최근에 군사력 강화에 집중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 북한 군사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군사력에도 변화가 있었고 네. 또 인적인 저들의 그 행태에도 변화가 있었죠. 네. 먼저 이제 인적 행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가 떠올리고 있던 북한의 군의 소위 거의 장성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소위 그 김정일 죽었을 때 향후 북한을 떠밀고 간다던 북한을 함께 이제 공동 통치한다던 사람들 중에 그 인민무력부의 인민무력부장도 있었고 참모총장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싹 다 물러섰고요. 저들 말로는 병에 의해서 와병에 의해서 뭐 해임, 사정에 의해서 뭐 해임이라고 하는데 리용호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형을 당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적으로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부상합니다. 최근에 무슨 현용철 인민무력부장, 리명길 총참모장 크게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야전군에서도 이제 군인들에게도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요. 그냥 총참모부나 인민무력부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과거에 자기가 권력을 이제 지려고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좀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했다는 게 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90여 회의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네.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쐈는데 네. 꽤 많은 우리 한국 언론이 우리들은 도발 그리고 어떤 대화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것 했는데 후에 밝혀진 바로는
우리 언론이나 또 국방부에서 밝혀진 바로는 저들이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거나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꾸준히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을 봤을 때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일단 현상 유지를 하고 미사일을 통한 소위 패권, 힘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한 해 동안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잠수함에도 핵을 탑재할 수 있고 네. 잠수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비대칭 전화 무력의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한 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또 한편에서는 이 북한 내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이 경제 특구가 확대되는 등 이 경제 개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저도 이번에 또 이야기했지만 분조 관리제의 정당성이 이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분조 관리제란 쉽게 말해서 가족 단위로 국가가 관리하는 협동농장의 땅을 맡겨주고 너희가 우리가 정해준 예를 들면 70% 혹은 80%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가져라.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공장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해 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욕은 높아졌습니다. 네. 국가에 바치는 것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 바치라는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그 서출을 내자면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고스란히 국가에 바치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배급을 받아 먹던 데 비하면 이게 그래도 할 만하다라고 의욕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경제라든가 국가사업 전반에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얼마나 빛을 발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저들이 나름대로 경제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를 추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외교 관계 쪽에서 보면 중국과의 혈맹 관계는 악화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중국 쪽에 지금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또 중국의 반응이 또 재미납니다. 김정일의 업적을 또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인 국제관계를 맺으려고는 하는 노력은 사실 안 보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올해의 북한과의 경제, 무역 이런 관계들,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과거보다 오히려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정치적인 면에서는 일정하게 중국이 저들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 당국의 입장도 그럴 겁니다. 차마 감히 중국이 우리를 버릴까. 네. 배짱치기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러시아와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 무력부장이 소련도 방문했고요. 네. 현재도 핫산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무역을 변경 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는 좀 서운해진 듯하지만 네. 아직도 중국은 결코 북한하고 갈라서려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에 자극을 주면서도 러시아를 향해서 혹은 일본을 향해서도 저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외교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김정은 정권 3년, 이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이 김정은 정권 3년은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 주민들은 관심 없다라고 저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꼭대기에서 권력 다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중누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멋진 배급을 당신이 줘? 네. 라고 주민들이 마음은 돌아서 있고요. 대신 위에서만 지금 꾸준히 권력 다툼, 누가 더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편으로 바로 어제 저희들이 북한 주민들과 통화를 했는데 현재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에가 영하 20도에서 21도입니다. 네. 여기에 새벽부터 지금 나오라고 하니 주민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이 과거처럼 무조건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끌어내와야 되겠는데 이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사람들 데리고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전정 TV를 통해서 보는 모습들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추모 행사고요. 지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당장 나가면 얼어 죽겠는데 그리고 그 추모 행사에 가면 배급을 주냐 이런 심정이 북한 주민들의 현재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2개의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최종 권고했습니다. 우리 군과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혁신안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혁신을 위해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로 반드시 거듭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